엄마도 좀 이해해. 이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30년을 키운 내 아들이 언제나 내 편이었던 그 아이가 며느리 앞에서만 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목소리 톤이 달라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무엇보다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아들이 누군가의 남편이 되면서 겪게 되는 미묘한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며느리로서 혹은 아들로서 이 상황을 다르게 보고 계신가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위로가 되고 또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엄마와 가까운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을 겁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툼이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일방적으로 민준이만 혼내셨다고 하더군요. 집에 돌아온 민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저는 다음 날 학교에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고 결국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가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가 없었으면 나 어떡하지?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그때부터였을까요? 민준이와 저 사이엔 특별한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일 때문에 자주 집을 비웠고 저는 홀로 민준이를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아니, 키웠다는 표현보다는 함께 자랐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때는 사춘기라고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몇 달간 학교 가기를 거부하던 민준이를 설득하고 상담을 받게 하고 선생님들과 수없이 면담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 힘든 시기를 함께 버텨낸 우리는 그저 모자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대학 진학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예체능 계열을 가고 싶어 했지만 남편은 안정적인 이공계를 강요했습니다. 저는 민준이 편을 들었습니다. 아들의 꿈을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결국 남편과 큰 다툼까지 벌였지만 민준이는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 학과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성공해서 엄마한테 꼭 보답할게. 엄마 아니었으면 나 진작 포기했을 거야.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 기간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2년 가까이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때마다 민준이는 제게 와서 하소연했고 저는 밤새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용기를 북돋워줬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엄마는 네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조금만 더 힘내자. 그렇게 28살이 되던 해 민준이는 마침내 중견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 기쁨을 가장 먼저 저와 나눴던 민준이의 환한 미소가 눈에 선합니다. 회사 생활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상사와의 갈등, 과도한 업무량, 부당한 대우.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문제들이었지만 민준이에게는 하나하나가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민준이는 주말이면 집에 와서 제게 털어놨고 저는 늘 들어주고 위로해줬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였나 봐. 엄마는 항상 내 편이어서 좋아. 회사에선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데. 그 말들이 제게는 최고의 칭찬이자 보상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키운 아들이 저를 믿고 의지해준다는 것,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민준이는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도 제 개인적인 꿈을 접은 것도 모두 민준이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필요로 하고 저를 의지하고 저를 사랑해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건 민준이가 32살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직장 동료 소개로 만난 여자가 있다며 민준이가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던 그날부터였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그날 민준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여자는 단정한 인상에 예의 바른 태도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의 민준이보다 1살 어린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준 씨에게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고 반듯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모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제가 본 적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내내 민준이는 서연이에게만 신경 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말을 걸면 대답은 하지만 시선은 계속 서연이에게 가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무언가 말하면 민준이는 금방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지?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민준이가 저에게 동의를 구하는 말투조차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서연이 앞에서 자신이 좋은 아들임을 보여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좋은 남자친구임을 보여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준이의 주말 방문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금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집에 왔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얼굴을 비췄습니다. 전화 통화도 짧아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서연이랑 약속이 있어서. 다음 주에 갈게. 엄마 지금 서연이랑 있어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이해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32살 아들이 연애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여자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게 우선일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민준이가 결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서연이랑 결혼하려고. 엄마 허락해 주실 거지? 허락해 주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인데 제가 무슨 이유로 반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웃으며 축하해 줬습니다. 그래, 민준아. 엄마가 축하해 준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지만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잃어버린다는, 아니 이미 잃어버렸다는 상실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신혼집 문제로 양가가 의견 충돌을 빚었을 때 민준이는 처음으로 제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엄마, 이건 나랑 서연이가 결정할 문제야. 우리가 살 집인데 우리가 정해야지. 예전 같았으면 엄마 말이 맞아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준이는 서연이 편을 들었고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단 문제로도 마찰이 있었습니다. 서연이 집에서 요구한 금액이 적지 않았는데 저는 우리 형편의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오히려 제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요즘 시대에 그 정도는 당연한 거야. 너무 옛날 생각으로만 하시면 어떡해. 그 말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30년간 민준이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옛날 생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결혼을 앞두고 처음 들은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민준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연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고 두 사람은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하지만 식이 끝나고 민준이와 서연이가 신혼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민준이는 제 아들이 아니라 서연이의 남편이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다 큰 아들 시집 보내는데 섭섭하지. 하지만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우리도 그렇게 시작했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왜 이렇게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드는 걸까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민준이 부부는 저희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지만 왠지 민준이는 멀리 가버린 것 같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민준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서연이와 함께 저희 집에 왔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이제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전화 통화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민준이가 먼저 전화를 걸어 1시간씩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는 제가 전화를 걸어도 5분을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엄마 미안해. 지금 서연이랑 저녁 먹고 있어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하지만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다시 전화를 걸지 않았고 저는 아들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말 큰 변화를 느낀 건 민준이 부부가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명절이라 온 가족이 모였을 때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민준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제가 만든 갈비찜을 특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틀 전부터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민준아,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었어. 많이 먹어. 그런데 민준이는 제 말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서연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서연이가 살짝 표정을 굳히자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런데 우리 요즘 건강 관리 중이라 고기는 조금만 먹으려고요. 평소 같았으면 엄마가 해준 거니까 많이 먹어야지라며 한 그릇 뚝딱 비웠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작은 접시에 조금만 덜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서연이 눈치를 보면서요.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왜 민준이는 그렇게 조심스러워하는 걸까요?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앉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회사 생활이 어떤지, 요즘 힘든 일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예전처럼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민준아,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저번에 말했던 그 프로젝트는 잘 끝났어? 민준이가 대답하려는데 서연이가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 요즘 너무 바빠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집에서는 좀 쉬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 말에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엄마. 요즘 좀 피곤해서. 나중에 얘기할게. 예전 같았으면 민준이는 제게 모든 걸 털어놨을 겁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힘들었던 순간, 기뻤던 순간. 모든 걸 자세히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연이가 대신 대답하고 민준이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무심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반찬 좀 싸줄게. 서연이 아직 서툴 텐데 집에 가서 데워 먹어. 제 입장에서는 며느리를 배려한 말이었습니다. 신혼이니까 아직 요리가 익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반찬을 좀 싸주려고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리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민준 씨는 제가 하는 음식도 잘 먹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민준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서연이 요리 정말 잘해. 그리고 엄마도 좀 이해해. 우리가 이제 독립해서 사는데 자꾸 반찬 싸주시면 서연이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잖아.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도 좀 이해해.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예전에 민준이는 늘 엄마 말이 맞아라고 했습니다.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엄마도 좀 이해해라고 말합니다. 마치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배려심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부부가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을 걸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 이후로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부부가 집에 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민준이에게 옷차림에 대해 한마디 했습니다. 민준아, 그 옷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새 옷 좀 사 입어라. 예전 같았으면 민준이는 알았어 엄마라고 하거나 엄마 이 옷 편해서 좋아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민준이는 서연이를 먼저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서연이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옷 제가 골라준 건데요. 민준 씨한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요. 순간 제가 무슨 실수를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골라준 옷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한 꼴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민준이는 얼른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 옷 좋아해. 서연이 취향이 좋아서 요즘 옷 잘 입고 다녀. 그 말에 서연이는 민준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민준이에게 회사에서 승진 이야기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질문이었습니다. 민준아, 요즘 회사에서 승진 이야기는 없어? 네 또래들은 다들 올라간다던데. 그런데 서연이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는 승진보다 자기 일에 만족하면서 일하는 게 더 중요하대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엄마. 나는 지금 하는 일이 좋아. 승진이 다는 아니잖아. 예전에 민준이는 제 질문에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힘든 점, 고민되는 점, 앞으로의 계획. 모든 걸 저와 상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연이가 먼저 대답하고 민준이는 그저 동의할 뿐입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민준이의 생일 때였습니다. 저는 민준이 생일을 항상 특별하게 챙겨왔습니다.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주고 저녁에는 민준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상을 차렸습니다. 그것이 30년 넘게 이어온 우리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도 민준이 생일 아침 일찍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생일 축하해. 엄마가 미역국 끓여놨으니까 아침에 들러서 먹고 가. 하지만 민준이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고마워. 그런데 서연이가 오늘 아침에 미역국 끓여준대. 그리고 저녁에 둘이 외식하기로 했어.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넘게 제가 민준이 생일에 미역국을 끓여줬는데 이제는 며느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그럼 맛있게 먹어라. 겉으로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일이, 제가 평생 지켜온 전통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민준이가 변한 것 같아.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하지만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변한 게 아니야. 그냥 어른이 된 거지. 이제 민준이한테는 서연이가 우선이야. 그게 당연한 거고.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정말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앞에서만 서면 달라지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목소리 톤이 달라지고 표정이 조심스러워지고 무엇보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편하게 받아들이던 민준이가 이제는 제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서연이가 기분 나빠할까, 혹시 서연이와 제가 사이가 나빠질까,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의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엄마도 좀 이해해. 그 말이 제게는 너무나 큰 상처였습니다. 마치 제가 이해심 없는 사람,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어머니, 아들 부부의 행복을 방해하는 존재가 된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정말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예전처럼 내 아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또 지났습니다. 민준이 부부는 이제 완전히 독립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화도 줄었고 방문도 줄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임신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기쁨, 축하, 그리고 어떤 두려움 같은 것. 이제 민준이에게는 자신의 아이가 생기고 저는 더욱 더 멀어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몸조리 잘하라고 전해. 임신 기간 동안 저는 며느리를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다 주려 했고 산후조리원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정중하게 거절당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 엄마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민준이도 말했습니다. 엄마, 서연이 친정 식구들이 다 도와준대. 엄마는 너무 신경 쓰지 마. 저는 30년 전 민준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할 때가 생각났습니다. 제 친정 어머니께서 한 달간 집에 계시며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며느리에게 그런 고마움을 돌려주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10개월 후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병원에 달려갔을 때 서연이의 친정 식구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서연이 엄마가 신생아실 앞에서 손자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민준이도 그 옆에서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침입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민준이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예전에 그 특별함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여러 방문객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후 서연이는 친정에 가서 몇 주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민준이는 퇴근 후 매일 처가에 들렀습니다. 저희 집에는 단 한 번도 들르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서연이랑 애 보러 가야 해서. 이해했습니다. 또다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섭섭함이 쌓여갔습니다. 손자가 100일이 되던 날 100일 잔치를 했습니다. 작은 규모로 양가 가족만 모였습니다. 그날 제가 손자를 안으려고 하자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기가 낯을 좀 가려서요. 제가 안고 있을게요. 하지만 서연이 엄마가 손자를 안았을 때는 아기가 울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손자에게 저는 낯선 사람이라는 것을. 서연이의 친정 식구들과 민준이 가족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점점 더 외부인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처가 식구들과 편하게 농담을 주고받았고 서연이 엄마와는 마치 친모처럼 편하게 대화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너무 외로웠어. 우리 손자인데 내가 할머니인데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걸까?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래. 며느리 친정 중심으로 돌아가잖아. 우리 때와는 다른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관계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 제 자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손자가 돌이 되었습니다. 돌잔치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결정은 민준이 부부와 서연이 친정 식구들이 함께 했습니다. 저에게는 사후에 결정된 사항만 전달되었습니다. 엄마, 돌잔치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 엄마, 돌잔치 날짜는 이날로 정했어. 제 의견을 물어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돌잔치 날 손자가 돌잡이를 했습니다. 마이크, 청진기, 돈. 여러 물건 중에서 손자는 책을 잡았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할머니가 맞나? 손자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이 엄마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민준이 집에 가서 손자를 돌봐주지만 저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렵습니다. 손자는 외할머니를 보면 환하게 웃지만 저를 보면 낯을 가립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 어느 날 저녁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정말 변하지 않은 걸까? 민준이는 여전히 착한 아들입니다. 명절이면 어김없이 찾아오고 제 생신도 챙기고 전화도 가끔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변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근본적인 것이 변했습니다. 제가 민준이 삶의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난 것입니다. 예전에는 민준이에게 제가 1순위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엄마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연이가 1순위입니다. 아니, 서연이와 손자가 1순위이고 서연이 친정 식구들이 2순위이고 저는 그 뒤 어딘가에 있습니다. 엄마도 좀 이해해. 그 말이 의미하는 건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 중심이 아니라 우리 가족 중심으로 생각해 주세요. 엄마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서연이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엄마의 기대와 요구를 조금 내려놓아 주세요.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정말로 이해합니다. 민준이는 이제 한 여자의 남편이고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자기 가족을 우선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민준이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도저히 따라가지 못합니다. 30년을 키운 아들입니다. 밤새 열이 날 때 간호하고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달려가고 취업 준비할 때 함께 고민하고 제 인생의 대부분을 민준이에게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제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멀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 왜 이렇게 가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배경에서 손자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애기 우네? 무슨 일 있어? 아, 괜찮아. 서연이 엄마가 와 계셔서 금방 달랠 거야. 엄마가 가서 도와줄까? 아니야, 괜찮아. 서연이 엄마가 잘하시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게 다 요즘 시대야. 며느리 친정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지. 우리 때와는 다른 거라고. 그럼 난 뭐야? 그냥 명절 때나 돈 보내는 ATM이야? 에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마. 민준이가 나쁜 애는 아니잖아. 그냥 요즘 남자들이 다 그래. 친구의 위로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서글펐습니다. 이게 요즘 시대의 보편적인 현상이라면 제가 느끼는 이 외로움과 섭섭함도 많은 어머니들이 겪고 있다는 뜻일 테니까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을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일까요? 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 게 잘못일까요? 아들을 제 인생의 중심에 둔 게 잘못일까요? 아니면 아들을 놓아주지 못하는 제가 문제일까요? 남편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너무 집착하는 거야. 민준이도 이제 자기 인생이 있는데 왜 자꾸 끌어안으려고만 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30년을 함께 산 사람을 하루아침에 놓아주는 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요즘 저는 자주 옛날 사진을 꺼내봅니다. 갓 태어난 민준이를 안고 있는 제 모습, 민준이가 처음 걸음마를 할 때, 초등학교 입학식 때, 대학 졸업식 때, 그 모든 순간에 저는 민준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민준이는 제게 미소를 지어줬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가 없으면 나 어떡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그 말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 말들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들은 들을 수 없습니다. 이제 민준이에게는 서연이가 있고 손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민준이의 세상이고 저는 그저 가끔 찾아오는 손님 같은 존재입니다. 어제는 민준이가 다녀갔습니다. 한 달 만에 얼굴을 보러 온 거였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민준아, 오랜만이다. 밥 먹고 가라. 응, 엄마. 근데 1시간 있다가 가야 해. 서연이가 손자 보고 있는데 너무 오래 있으면 힘들어할 것 같아서. 1시간. 한 달 만에 만난 아들과 겨우 1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1시간 동안 저는 민준이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회사 일은 어떤지, 서연이는 잘 지내는지, 손자는 건강한지. 민준이는 성의 있게 대답해줬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는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민준이가 시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엄마, 미안한데 나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벌써? 조금만 더 있다 가지. 다음에 올게. 손자 보러 와. 손자 보러 오라는 말. 그 말이 제일 서글펐습니다. 예전에는 엄마 보러 올게였는데 이제는 손자 보러 와입니다. 민준이가 떠난 후 혼자 부엌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아직도 엄마 아들이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제 아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아들이기 이전에 서연이의 남편이고 손자의 아버지입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정말로 압니다. 하지만 가슴은 아직도 아픕니다. 창밖을 보니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해도 지는 걸까? 민준이를 키우는 동안이 제 인생의 전성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저를 필요로 하고 저를 의지하고 저를 사랑해준 그 시간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아들의 엄마가 아닌 나 자신으로서의 자리를.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30년을 아들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며칠 전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여행이나 다녀올까? 민준이한테 신경 끄고.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없는 제 인생이 상상이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해야 합니다. 민준이를 놓아주는 연습을. 아들의 엄마가 아닌 한 사람으로 사는 연습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오늘도 저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민준아, 넌 아직도 엄마 아들이지? 그리고 스스로 답합니다. 그래, 넌 내 아들이야. 하지만 이제는 네 인생을 살아라. 엄마는 괜찮을게. 거짓말입니다. 아직은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아들은 변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제자리가 조금 옆으로 밀렸을 뿐. 그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 왜 이렇게 마음이 시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인생인가 봅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고 어른으로 성장시키고 그리고 놓아주는 것. 머리로는 압니다. 이게 맞다는 것을. 하지만 가슴은 아직도 아픕니다. 오늘도 저는 빈 방에 앉아 있습니다. 민준이의 어릴 적 사진을 보며 그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좋았지.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앞으로만 흐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혼자 중얼거립니다. 민준아,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것만이 엄마의 바람이야.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닦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시각으로 이 상황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모두 조금씩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